자, 일단은 내일장 공략주부터 들여다볼 거예요. 내일장 공략주의 변동성 종목 위주로 보고, 그리고 원체 지금 뭐 미국장, 유럽장 강세 흐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황은 얘기할 필요조차 없죠. 지금 일본 쪽 관련된 내용, 또 그 이전에 FOMC, 그 이전에 CPI, PPI까지 윤정두가 이야기한 그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부터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위치다. 그 흐름을 여러분들 전부 오롯이 여러분들의 엄청난 이제 수익 계좌 범위로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직원분들 디자인하신 분 퇴근하신 이후에 다 차신 것 같은데, 저 불기둥 마스터 방은 일단 내릴 거예요. 내리는 것으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일단은 교육 위주에서의 전략 기준 설정방인데 이제 넘어가고, 또 저기서 매수매도 사인 받으셔서 뭐 상한가 잡아내시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VIP 방의 기준에서 이제 매수매도 사인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어제 야간과 그제 야간에는 우리가 제주은행 올려드리고 20일날 상한가 갔어요. 5종목 잡아드렸는데, 그리고 포스코엠텍 이틀 연속 올려드리고 결론은 포스코엠텍이 폭발적인 시세가 21일날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내일 기준에서도 이제 이 종목군들을 설정해서 이미 올려드렸어요. 이미 올려드렸습니다만 두 가지를 다 올려놔 드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 이쪽 기준보다는 아무래도 이쪽 기준에서의 주력주 설정 범위가 오를 것 같아요. 어느 쪽이요? 어디 있니? 어디 있을까요? 안 올려드렸나? 올려드렸죠. 그렇게 해서 내일장 공략주를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이거 이게 다운이 안 되네. 안 되나요?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럼 텍스트로 보시면 되니까 카카오뱅크,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현대두산인프라코, 일동제약, 이 밖에도 이제 많은 대형주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렇게 올려놔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종목별로의 기준점들 차트 잘라서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 종목도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어느 쪽이든 잘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지수의 강한 흐름이 형성되어 있을 위치이기 때문에 변동성 매매 기준 저렇게 올려드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주력주 위주로 들여다보시는 게 옳다. 그 말씀 드립니다. 하이드로 리튬하고 일단 어바나텍 같은 어반 리튬인가요? 어반 리튬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결론적으로 거래가 음봉으로 떨어졌어도 이제 개장초 거래가 실려 있었던 음봉이기 때문에 내일장에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면 다시 들여다볼 수 있긴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센터 전화 주시고 그리고 실전 투자대 10회 우승은 명확하게 이걸 수정해 놓으라 그럴게요. 7회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거는 이제 뭐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거고, 실제 이제 증권사의 실전 투자 대회는 7회 우승입니다. 파생 상품 포함해서. 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준에 하이드로 리튬인데, 하이드로 리튬 이 종목의 경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조금 더 PPT에서. 근데 많이 만진 종목이죠. 마사지가 돼 있는 종목입니다. 5MA, 20MA 거래량을 월등히 넘기고, 그리고 거래대금 뭐 월등하게 최근 시장 거래대금 5조 원 수준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500억씩 터트리면서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의 변동 탄력을 9월 이후에 잡아간 그런 종목이에요. 갭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단기 추세 부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고요. 여기서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들여다볼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 기준 잡아드리면서 또 하나의 기준점에
설정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하이드로 리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설명을 좀 잡아볼게요. 하이드로 리튬 보겠습니다. 일단 그 일동제약이고 이 윗부분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나와라 오바 포스코 엠텍이고요. 하이드로 리튬 메가 S 메가 CS 그리고 제주은행 하이드로 리튬 핑거스토리 여기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자, 이 기준에서 이제 좀 들여다 보시게요. 슬라이드 쇼 설정 웹 형식 오케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상한가 종목에 16일날 상한가 제주은행, 그리고 월요일 19일날 상한가 어반리튬,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20일날 상한가 화면이 저 빠져있네요. 20일날이 제주은행이 또 상한가에 진입이 됐죠. 그렇게 되고 불기둥 종목의 기준에서도 16일부터 19일, 20일 또 21일까지도 계속 불기둥 종목에 제주은행도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고점에서부터 쭉 미끄러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종목 검색기에서 2만 원에 포착이 됐거든요. 2만 원에 포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매직 계산기로 계속 매매 사인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전일자 기준 그 하이드로 리튬에 대한 전략 부분을 54일차 PPT 여기 있다. 놓고 보시면 그게 이제 좀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요건가요? 50 요거네요. 요 화면에서 이제 좀 하이드로 리튬을 또 한 번 더 찾아서 볼 건데, 쭉쭉쭉쭉 올라가는 흐름의 전략 부분을 명확히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자, 상한가가 21일까지 해서 47개. 이거는 이제 20일 기준입니다. 47개 상한가. 10월에 16개. 금양이 10월 13일, 10월 28일 상한가. 그다음 11월 달에 19번 그렇게 해서 11월 1일 날 한전기술 시가총액 2조 원짜리에서부터 일동제약이 11월 15일 날 상한가 갑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그때 1조를 넘겼던 거고, 그리고 11월 11일 날 카카오가 1조 터지면서 22%, 카카오뱅크가 28%, 카카오페이가 상한가 터지면서 5천억 터지면서 상한가, 시가총액 7조 9천억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12월 달 기준에도 마찬가지예요. 12월 달 기준에서도 상한가가 이제 12번, 수요일까지 12번 나왔는데, 일단은 문제는 이제 그 상한가 12번 속에 1조 이상짜리가 없어요. 그래도 3거래일 연속 상한가 간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가 3거래일 연속 상한가잖아요. 거래대금 계속 2위였다라는 거. 그리고 제주은행 상한가 가고 어반리튬, 하이드로 리튬 상한가 갈 때 전부 거래대금 2위 혹은 뭐 5위 전후 이렇게 놓여졌어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충분한 종목을 우린 들여다본다는 거고, 그리고 불기둥 종목 검색기에서도 이렇게 포착이 되는 종목 위주에서 또 들여다보면서 대처를 한다. 이게 이제 전일 기준의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그러니까 전일도 똑같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하이드로 리튬에서는 20일날 우린 차익 실현 전량했다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21일날 갭상승이 나와서 양보면 따라붙긴 하겠지만 리스크 관리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20일날 차익 실현한 거에 대해서 뭐 아쉽지만 후회는 없다. 그러니까 정점에서 자꾸 미적거리다 보면은 결국은 최고점을 놓치고 고점에서 오히려 편입하게 되고 운봉 떨어져서 손실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전략을 꾸리지 않는다. 자, 결론적으로 하이드로 리튬의 그 누적 수익 108% 11월 10일 이후에 기준이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거래가 터진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차익 실현하고 관망하고 또 거래 터지면 또 들어가서 편입하고 또 차익 실현하고, 하이드로 리튬의 상한가의 절반을 차익 실현을 하셨기 때문에 21일 날에 그 고점 대비해서
장대 음봉이 떨어질 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21일 날 뭐 미국장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하이드로 리튬, 그다음에 어반 리튬, 그리고 시간에서 강세일 땐 포스코 엠텍, 미래 나노텍의 강세, 또 금양까지 그 연동되는 리튬 관련주들의 강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시장이 좀 미적돼야 되겠죠. 탄력적인 강세라는 거는 지수가 움직인다는 거고, 지수가 움직인다는 건 대형주가 움직인다는 거고, 대형주가 못 움직이는 다소 혼란스러운 장세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 섹터가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랬을 때 하이드로 리튬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죠. 그 기준이. 결론적으로 이제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심리적인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된 이슈를 불거뜨리고 누적적인 매수는 없지만 고빈도 거래를 통한 거래가 터져 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거래대금 최상이라는 거. 보도자료 이런 리튬 플러스 수산화 리튬 생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는 나왔고 뭐 솔직히 검증이 안 된 건 아니지만은 이걸 누가 뭐 기자들이 캐묻고 다니면서 올려놓은 보도자료 같지는 않고 또 이게 터지면서 이제 거래가 터지는데 그 부분에서는 누군가가 인위적인 거래량을 또 수반시키는 흐름도 분명히 있고 그게 불법이라는 건 아니에요. 뭐 불법일 수도 또 편법일 수도 있는 기준인데 뭐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는 고빈도 거래를 불법으로 일단 규정을 해놨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변동성 매매에 1,000억 이상의 기준 거래대금을 본다. 그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졌다. 특히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매직 계산기에서는 11%의 변동폭 속에서 매직 계산기를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기둥방에 자꾸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선착순 50명 이제 마감합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선착순 50명에서 48명, 2분 남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9,850원에 11.52%의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되는데 9시 2분, 그러니까 동시효과 지나자마자의 흐름에서 90억 이상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계산식으로 한다면 마감 때까지 1,000억 이상이 터진다는 거예요. 또 시가에서 살짝 눌렸었는데 시가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들어 올렸죠. 그렇게 되면서 고가가 27,00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눌려져서 다시 19,850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점에서부터 시가가 19,400원, 또 27,000원, 그리고 다시 꼬리 달고 내려와서 19,850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점까지 1,300원의 절반이면 650원인데 25,500원이 20,050원, 150원 뭐 이런 데가 절반 라인. 그 절반보다 꼬리가 조금 더 길게 달려 있다. 근데 거래는 터져 있기 때문에 기준 거래량은 넘기고 있기 때문에 꼬리를 감싸 안고 돌리는 흐름, 또 고점을 넘기는 흐름, 그 흐름이 연출되면 시세는 뭐 어마어마해지죠. 거래대금 더 터지는 거고. 그래서 11.52에서도 편입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종목 검색기에서 12월 19일 날 9시 3분에 이렇게 편입 설정 범위가 잡힌 거예요. 그리고 9시 11분에 17%에 또 12%, 17%. 결론적으로 9시 13분 그 월요일 날 고점을 넘겼잖아요. 27,000원, 조금 전에 본 27,000원. 28,000원이란 말이죠. 16.85%예요. 어떻게 해요? 21,300원까지 찍고 꺾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해드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1조 미만의 종목. 거래대금이 최상위 3위로 올라왔어요. 거래대금 최상위 3위로 올라온 1조 미만의 종목 최대 2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따라붙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18% 따라붙을 수 있다. 20%까지. 그럼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1조 미만의 변동성 부분 거래대금이 터지면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올라오면은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뭐 어차피 변동성 매매의 기준을 설정한 거기 때문에 어느 날은 조금 더 위에 그리고 어느 날은 그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 또 어느 날은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와 있을 때 또 어느 날은 그 고점을 넘길 때 적절한 구간에서의 편입과 적절한 구간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를 가져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미 10시 42분에는 하이드로 리튬이 상한가
어반 리튬이 28%, 금양이 18%, 금양이 20%까지 올라오고 밀렸죠. 미래나노텍, 포스코엠텍도 변동성이 확장됐다가 밀리긴 했어요. 그래도 누적 적은 범위의 수급은 이제 더 초강세의 흐름으로 연출된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이드로 리튬의 상한가, 이렇게 상한가 매수 잔량이 쌓여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차익 실현한다. 그럼 맨 처음에 포착된 게 얼마? 매직 계산기의 기준에서는 19,000원대. 종목 검색기에서는 2만원. 그렇게 하고 주가가 쭉쭉쭉 뻗어서 올라온 거는 3만원대까지. 월, 화, 수 3거래일 만에 3만원까지. 실질적으로는 월요일날 뭐 편입의 기준이다. 화요일, 수요일 3만원까지. 50%의 변동이 나온 거예요. 이슈 하나 바탕으로 해서. 근데 5분봉으로 지금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시초가입니다.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잡힌 거예요. 그죠? 처음에 양봉의 크기가 저기서부터. 저희가 시초가고 종가가 요 끝자락 위에이니까 결론은 이런 양봉의 기준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양봉의 기준 보겠습니다. 정점이 여기 이게 상한가예요. 여기도 이게 상한가 찍었었고.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은 일봉상 양봉으로 끝났고 마케팅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자 상한가 대박 났죠. 제가 어제 추천했죠. 나쁜 놈이지. 어제 추천한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 그러면은 장중에 이고점을 찍고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땐 차익 실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고점을 찍고 상한가 풀려서 2% 밀렸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 안 하겠다. 밀려 내려오는 요 최고 위층에 최고 높은 가격대에서 차익 실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상한가에 안착으로 다시 끝나니까 우리는 뭐 어제 그제 편입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에 속지 마시고 당일 기준의 분봉을 놓고 보시면서 진짜 내가 설정 편입할 수 있는 위치였느냐 그걸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을 자꾸 키워나가셔야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1분봉이라고 그랬으니까 1분봉인지 아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일봉, 주봉, 월봉이라고 따져보십시다. 그럼 일봉, 주봉, 월봉에서도 저런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가의 변동성의 기준이. 그럼 그 변동에 따른 퍼센테이지도 설정을 해보고 그리고 이러한 추세 추이가 추가적으로 강화될 것인지도 예측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거래 수반되고 움직일 때 양봉에 빨간색 테두리로 이런 데는 파란색 테두리로 차익 실현 범위로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죠. 결론은요. 결론은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 19일 날 상한가 갔을 때 일단 우리는 물량 다 전량 차익 실현한 거예요. 그 다음날 추가 폭등이 나오더라도 그걸 항상 방송에서도 강조드렸고 상한가 가서 5위까지 올라왔다라고 해서 그 기준점이 아니고 20일 날 화요일 날 7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 나와야만 플러스 10%까지 볼 수 있다. 그걸 설명을 드렸죠. 700만 주. 거래량은 440만 주지만은 앞전에 터진 거래량의 70% 그게 700만 주 수준이다. 그래서 700만 주를 하이드로 리튬을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근데 내일 22일자의 기준에서는 600만 주로 설정한 이유가 1000만 주가 채 안 돼. 900만 주대인데 추세가 강화되어서 이렇게 상한가에 놓여져 있을 때는 거래를 더 높여놔서 보수적으로. 근데 지금처럼 이제 주가가 밀려 떨어져 깨져 내려가서의 흐름이라면 그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600만 주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기준점, 변동성의 기준점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 19일 날 6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7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본다 했는데 그 700만 주 기준이 9시 10분, 9시 반, 10시. 그러니까 70만 주, 140만 주, 21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었냐. 그걸 보는 거예요. 9시 10분에 19일 날에 이어서 또다시 종목 검색기에서 발굴이 되는데 3.68% 움직였어요. 3.68%. 전일 19,000원대에서부터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렸고 누가? 불기둥 마스터님이. 불기둥방이 지금 인기 튀어넘친다고 그랬죠.
그래 3.68%인데 그 기준에 장중 그 재편입 기준 뭐 또 시초가 돌리는 흐름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 범위 잡아야 되거든요. 편입 설정 범위를. 이러한 기준 내에서 전부 움직임 탄력이 나온 거예요. 지금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에 25,700원을 찍고 25,700원을 찍고 그리고 돌리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5.19. 그러니까 시초가가 25,550원이 처음 시작한 가격. 그리고 고점 찍고 음봉으로 미끄러져 내려온 가격. 그 음봉 찍고 미끄러져 내려왔다가 저점에서부터 꼬리를 달고 되돌리는 가격. 그럼 시가가 25,550원과 23,600원이면 대략 2,000원 차이잖아요. 응? 그러면 양봉이 하나 있다라고 칩시다. 이만한 양봉이. 시가와 저가까지 밀고 내려갔으니까 위에는 꼬리잖아요. 시초가 대비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참 죄송합니다. 음봉이죠, 음봉. 시초가 대비해서 밀렸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피곤하면은 이렇게 실수를 한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점에 꼬리가 달려 있고 몸통이 이렇게 형성이 된. 그렇게 해서 이제 저가 대비해서 지금 꼬리 달고 돌리는데 어떻게 돌려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25,550원, 그래 25,600원 이게 시작 가격, 여기 시작 가격이고요. 뭐 캔들 우습게 생각하시죠? 우스운 거 하나 없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캔들 우습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저가가 어디예요? 여기가 저가입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지금 돌려서 24,300원까지 돌려놨어요. 꼬리가 달린 거죠. 그리고 그럼 저가와 그 시가, 왜냐면 고가는 이 꼬리입니다. 이 꼬리가 그 고점의 형식인 거고 시작 가격이 여기가 이제 몸통의 기준인 건데 대략적으로 2,000원이니까 그냥 1,000원 기준 잡으면 어떻게 돼? 24,600원이 절반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거예요? 몸통의 절반. 이 몸통의 절반이 이게 24,600원이 되는 거예요. 24,600원. 그러면 얘는 지금 몸통이 24,300원이니까 꼬리가 조금 모자른 이렇게 되어 있겠죠. 절반 이상 꼬리가 달려야 망치형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결론적으로 어서 오세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꼬리를 달고 돌리고 있는 흐름에 거래대금은 월등히 터져 있는 종목이다. 이걸 왜 놓칩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이걸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해드린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를 계속 올려드린 겁니다. 3%, 3% 그리고 5%.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전날 상한가에서 이렇게 갭상승이 나오고 밀려 내려갔을 때 상한가 물량 절반 이상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또 전량 차익 실현했을 경우에는 미끄러져 내려간 다음에 저점에서 2% 돌릴 때 그럴 때 편입 기준을 잡는다는 거죠. 거짓말하고 19일 날 뭐 지난주부터 우리는 샀어요. 대박 났어요. 거짓말이잖아. 지난주부터 사면요. 하이드로리튬의 경우는 24,050원이 저점이었거든요. 사서 저점까지 두들겨 맞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뻥치고 대박 났죠 해버리면 안 되죠. 9시 17분 기준에 12월 20일 날 9시 17분 기준에 거래대금이 얼마? 3위. 삼성전자 K카 하이드로리튬 3위. 4위가 공구음원, 5위가 어반리튬. 그렇게 되면서 뻗어 올라가는 흐름이 있잖아요. 결론은 9.09 또 하이드로리튬 9.96 이렇게 해서 종목 검색에 포착되고 이게 얼마까지 갑니까? 19%까지 가요. 19%. 그렇게 해서 19%까지 올라갈 때 양봉이니까 따라 붙었다? 근데 꺾인다? 그러면 가차없이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미련 갖고 뭐 가져갈래? 이거 끝내주니까 더 가져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그 다음날 21일 날 갭상승 나오고 폭등 나오니까 거 보세요. 내가 올라간다고 했죠. 그런 거짓말에 녹아나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편입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지만 차익 실현 범위도 꺾이면 차익 실현이지. 그걸 명확히 가져가자라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양봉인데 왜 팔아? 꼬리가 달리면 파는 거예요. 꼬리가 달리면. 캔들 여러분들이 우습다 자꾸 우습다 생각하시는데 야 기초를 돈 내고 배우니부터 여러 가지.
예? 무료로 드릴 테니까 가져와서 공부하시라 그랬잖아요. 시초가가 여기가 시작 가격입니다. 얘는 처음에 그러면 아까 그 개장 초에 올려드렸을 때가 이런 음봉이었다가 이 음봉에서 꼬리를 절반 이상 달리고 돌리는 이런 망치형이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따라붙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바뀝니다. 뭐가 바뀌어요? 시초가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양봉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몸통이 형성됐던 거죠. 그 몸통이 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도지가 된 거고 전량 차익 실현이 돼 있어야 되는데 뭐 5일선 안 깼어요. 5일선 개뿔이나 이격도가 이렇게 발생되는데 이건 5일선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이고점에서부터 바보예요. 근데 양봉인데 목표주가 왔다고 차익 실현하라고? 바보입니까? 결론은 양봉일 때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날 음봉이든 꼬리를 달고 내려오든 그때 전량 정리. 그리고 금양의 경우는 11월 9일 날 41,500원 29.28%까지 올라와요. 금양이. 그렇게 끝났다면 정리 못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9%에 두들겨 맞았겠지만 거기서도 출렁출렁거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41,500원 찍은 날 39,000원의 절반이 물량이 빼앗겨졌고 그리고 나서 41,500원 찍고 밀려 내려올 때 다시 4만 원 수준에서 나머지 물량을 다 정리를 했고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9%가 나왔던 겁니다. 그럼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전일 원고이고요. 오늘 원고를 보시면 똑같아요. 21일까지 해서 53%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날은 상한가고요. 그죠? 이날 상한가에 중간 변동이 있을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게 옳다. 중간 변동이 있을 때. 만약에 중간 변동이 없었다. 그럼 갭 상승 이후에 밀렸대 차익 실현. 그리고 저점 인식이 잡히고 다시 2% 돌리고 이런 장대 한보에서는 거래가 빵 터졌겠죠. 그럼 편입.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다시 꺾입니다. 그럼 정리해요. 거짓말하고 야 대박 났죠. 우리는 이날부터 갖고 왔는데 그런 애들은 여기서도 팔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팔고 싶다고 해도 팔지 마세요. 더 가요. 리튬 관련주에 보세요. 내일 모레 또 갑니다. 내일 모레 또 가면 그때 사면 돼.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차익 실현을 했으면 갭 상승이 여기에요. 아니 똑바로 정신 바짝 차리세요. 캔들. 그냥 몸통 있다고 아무 데서나 뭐 캔들 하는 게 아니라 캔들 여기서 시초가라고 잠깐 이렇게 양봉 나왔다고 해서 따라붙을 수 있죠. 만약에 여기서 따라붙었으면 어떻게 꼬리 달릴 때 무조건 정리. 갖고 있었던 상황이다. 무조건 차익 실현. 요 정도의 변동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냥 박살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드로 리튬 뭐 초대박 나섰죠. 종가가 어디에 여기에요. 고점이 여기란 말이죠. 고점이. 그럼 뭘 주장하고 싶은 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차익 실현을 안 한 사람이 이 음봉 떨어질 때 이만큼 떨어질 때 차익 실현 하겠나요? 안 하죠. 안 한단 말이야. 에이 뭐 이렇게 밀리다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밀리다가 갭상승 나왔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랬다가는 어떤 낭패를 보냐면요. 이런 낭패를 보는 거예요. 핑거스토리 같은.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핑거스토리 하루에만 37% 12일 날 마지막 세 번째 상한가 날. 근데 30%만 놔두고 매도했습니다. 어디서? 상한가에. 왜? 상한가의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라고 배우셨으니까. 상한가 풀리고 2% 빌리면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왜? 2015년 6월부터 상한가 제도가 15에서 30%로 증가했어요. 늘어났어요. 오늘 같은 날 미스터 블루가 대단했죠.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된 이후에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26%까지 변동 나왔다가 5%로 끝나고 꼬리 쫙 달고 내려오고 시간에 빼뜨리고 오늘 마이너스 12%까지 끌고 내려갔다가 저점에서부터 50% 가까이 올라옵니다. 50% 가까이가 아니라 50% 올라왔나요? 저점 대비 50%. 그러니 그 변동성이 정상적인 매매 기준이 아니라 도박장의 기준이지.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의 기준에 상한가 우리는 따라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50% 이상 차익 실현. 그리고 밀리면 2% 상한가에서 상한가가 10,000원이야. 그럼 2% 밀리면 9,800원에 전량 매도라는 거예요. 안 내려오면 뭐 절반은 가져가는 거죠. 절반 이하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신다잖아요. 결국은요, 잘 보세요. 그 다음날의 기준에 이게 이제 그 장중에 상한가의 기준입니다. 세 번째 날 12일 날. 이게 몇 시예요? 이게 2시 55분입니다. 그리고 3시 4분에 나 대박 났어요. 30% 정리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감 동시효과의 기준에 보시면 한순간에 확 치고 내려간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펀더멘탈 뭐 혹은 이슈하고 상관없이 한 방에 훅. 감당되세요?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21%로 끝나고 그 다음날 추가 13%가 밀린 겁니다. 당일날 장중에 한 방에 이렇게 훅 밀린 거고 5분봉이에요. 5분봉. 응? 3시 4분에 올리셨잖아요. 이게 3시 10분에 5분봉이에요. 3시 10분에 5분봉. 10분? 3시 10분 더 됐으려나? 이게 하여간에 마감 동시효과 같으니까 마감 동시효과 두 개 하나 뚱 하면은 이게 한 10분 15분봉일 것 같아요. 5분봉인데 10분인가 15분짜리 봉. 감당되겠냐고 여기까지 밀린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얼마? 핑거스 소리가 추가적으로 13%까지 또 밀려 내려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여기서의 고점입니다. 세 번째 상한가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상한가에 절반 차익 실현하셔 있는데 야 냅뒀더니 이렇게 가는데 이 바보 윤정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한가에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십시오. 아니 뭔 소리야. 꼬리에서 전량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음복돈 했잖아요. 여기서라도 정리하십시오. 이 녀석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거봐 내 말이 다 맞았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하면서 이런 매매 전략 준 사람들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이 몸통이 여기 꼬리 잘리면 잘라야죠. 특히 거래가 없으면 뒤도 안 돌아봐야죠. 근데 이걸 봐. 그럼 30% 마이너스. 어? 종가 기준으로 27%인데 저점 30% 마이너스. 더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판단할 땐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수익 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다고. 이틀 첫 거래일 이틀 동안만 저 종가 대비해서 저가에 살 수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이 종가 대비 위에 있잖아요. 이런데 다 산 거야 이런데. 그래놓고 갖고 있으니까 더 가더라 좋다고 낄낄대고 있고.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과금한 사람들이 그렇게 전략 줬죠. 그래놓고 밀려 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기서 버텨보라고 얘기하고 죽는 거라고 거래량 없으면. 그 거래량이 없는 수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외국인 기관 관여도가 없죠. 신규 상장했을 때 기관하고 기타 법인 보호회수 물량 다 풀려 있는 거 뭐 그런 거 배정받은 물량 싹 다 매도. 그러고 나서 비이성적인 변동성 이 3일 동안에 시가총액도 작은 종목 교육이랍 치고 오픈해드린 거는 거래대금이 장중에 2위 우리나라 거래대금 2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요. 외국기관 관여도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급감을 하죠. 3,300만 주 이상 터졌던 거래가 230만 주로. 얘는 끝난 겁니다. 어느 날 우연찮게 또 한 1,000만 주 터져요. 그럼 단타만 살짝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2천만 주 터져요? 그러면 이제 변동성 매매 일부 들어가는 거예요. 그 2천만 주가 우습나요? 터질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제 안 터질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드로 리튬에 대한 이슈 범위가 쭉 있으니까 뭐 그 다음 흐름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19일 날 12.64% 2만 원, 오케이 이거 19,000원대 올려드린 거죠. 매직 계산기로. 여기에서 그 다음 날 또 3% 또 나와. 그러고 나서 53% 수익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꼬리에서 잘라내고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냅두니까 가더라. 목요일날 갈 수 있다니까요. 변동이 나올 수 있어. 급등이 나올 수 있어. 근데 그때도 꼬리 달리거나 음봉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냅두면 다 가. 냅두면 가는데 주식도 못하는 윤정도 야 너 35년 했으면 뭐하냐. 나보다도 못하네. 야 수익률대 7번 우승한 거 맞아.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거지. 한 방에. 그럼 그 리스크가 큰 걸 왜 내일 또 보라 그러느냐.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기준거래량 어떻게 잡을까요? 혹은 내가 일일이 다 종목 검색하기 힘드니까 윤정도 어이 세경 줄 테니까 열심히 노력해. 알겠습니다 마님. 제가 종목 다 발굴을 해낼게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22일자의 종목도 이렇게 올려드린 거고. 하이드로 리튬, TYM, 뭐
미래나노텍, 포스코엠텍, 공구모. 이게 TYM이에요? TVM이에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저 기준거래량 6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냐인데 21일 날 거래가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시가가 29,900원이에요. 현재가가 29,350원이에요. 얼마 밀렸어요? 또 29,900원 찍고 고가가 37,000원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밀렸죠. 고가 대비해서 29,350원이면 5% 가까이 밀린 거예요. 우리는 5%까지 밀릴 때까지 기다려주질 않아요. 아무리 개장 초에도 뭐 9시 6분이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차트 보시면 어때? 쭉쭉쭉 쭉쭉쭉쭉쭉쭉 음봉이죠? 37,000원짜리 37,000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 이거 일봉으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일봉 어떻게 생겼을까?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캔들이 뭐 너무 쉽다는 둥 그러면 안 돼요. 시초가가 여기죠. 시초가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시초가가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럼 이 그림은 별거 없습니다. 종가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꼬리 살짝 달려 있죠. 자, 이거 좀 뭐 별거 있어요? 자, 시초가입니다. 시초가보다 종가가 음봉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시초가보다 종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큼? 시초가에서부터 저 몸통 있는 데까지. 고점은 얼마였어요? 시초가 대비 이만큼 올라갔다가 대밀리면 시초가가 몸통의 기준이 되니까 밑으로 밀리면 음봉, 다시 돌리면 다시 양봉. 아랫꼬리는요, 뭐 이 정도 살짝 있다 마른 거예요. 여기까지 돌려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돌려졌을 때. 여전히 음봉. 왜? 처음 시작 가격 대비해서 그 양봉 크기가 저렇게 형성됐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예요? 몸통이 아니라 뭘로 돼요? 꼬리죠. 왜? 시초가를 넘겨야만 양봉이니까. 아니 뭐 캔들 기초 배워야 돼 지금? 캔들 기초도 모르면서 무슨 주식을 한다고 캔들 공부하세요. 도서 공짜로 드립니다 해도 신청도 안 해. 캔들 도서 한 권 공짜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증권사 임직원이 배우는 내용이고 대학 강의용 교재이고 윤정두 책이 무료로 드린다 그러면 1대1 상담해서 신청하시고 수익 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금해서 이렇게 함께 가시기는 싫고 돈 내기 싫잖아. 한두 번 당해봐. 그죠? 근데 윤정두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비싸. 그래도 수익이 목적이시면 얼른 들어오셔서 과금하시고 그 수익같이 내야죠. 어떤 식으로? 방금처럼 하이드로 리튬처럼 어찌 보면 조금은 여러분들이 더디고 손실이 나는 것 같고 수익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제 방송에서 떳떳하게 우린 차익 실현 다 했습니다. 꼬리 달려서. 결국 오늘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장대 음봉. 그잖아요. 장대 음봉. 지금 박수원 선생님께서 종목 주세요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직원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식당 가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분명히 비상구나 화장실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급 식당 더더욱 그렇죠. 근데 손님들 입장에서 화장실 어디예요 하고 직원한테 물어보지 화장실 표시를 찾아다니면서 화장실을 가나?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물기도 하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직원을 찾는 분도 계세요. 방금 박수원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그때 딱 마침 이렇게 종목의 기준 거래량하고 종목 올려드렸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이게 뭔지 모르시잖아요. 일주일 지나면 알게 돼요. 그리고 이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 이렇게 올려드리고 나서 또 이렇게 종목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은 공지사항만 보시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공지사항에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한파 관련주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한파 관련주가 변동이 나온다 싶으면 내일 거래가 터지겠죠.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 그러잖아요. 미리 사놓으라고.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HTS, MTS가 있는데 여름에 보일러주를 사놔라. 그건 정신 나간 경우야.
겨울 돼서 진짜 보일러주가 움직일 것 같은 그때 거래가 터지겠죠. 여름 돼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파 관련주 부탁합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터져 움직이면 그때 돼서 어제도 한파 관련주가 움직일 수도 있었을 거고 며칠 전에도 움직일 수 있었을 거고 겨울이 오니까 더 먼저 움직였을 수도 있을 거고 오히려 한파 관련주들이 한파 터지고 나면은 밀릴 수도 있을 것이며 지금 미국장 1% 폭등이야. 이 정도 얘기 다 옳잖아. 그러니까 그때 거래가 수반되면 보는 거예요. 미리 들어가서 황금 대바닥주 이런 거 어디서 자칫 잘못 배우신 거 에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에? 그리고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장중 동영상 나오고 교육 나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동영상 듣고 매매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가입하시고 함께 문자 사인 받으셔서 매매 사인 받으셔서 수익 내실 거 아니라면은 더 열심히 능동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료는 다 무료로 이렇게 드리니까. 종목분들별로도 지금 이제 녹화한 거 그대로 올려드릴 거예요. 종목 주세요. 지금 녹화해서 바로 올릴 겁니다. 그때그때 다 올려드릴 거예요. 녹화한 거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현재 기준에 하이드로 리튬은 전일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기준의 설정 범위가 되는 거죠. 똑같은 기준에. 어떤 거? 별다른 게 없어요. 음봉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걸 피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어디서? 요 자락의 차익 실현을 아까 교육해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잡아냈으니까. 갭상승 이후에 얼마 움직이지도 못했던 거 시각적으로 고점이 형성됐다고 대박 나셨죠? 이거는 혼나야 되는 거고 결국은 시간 내에서 우연찮게 빠르게 대처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그리고 우연찮게 이 종목을 그냥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면은 21일 날의 갭상승의 수익은 정상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아니었다. 어떻게 할 거야? 갭상승의 음봉인데. 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이지. 막무가내로 저기서 가격 메리시 부각됐다. 너무 많이 빠졌다. 과도하게 조정받았다. 올라온 게 얼만데. 아시겠죠? 결론은 내일장 기준에 하이드로 리튬을 들여다보긴 합니다. 근데 기준 거래량 600만 주가 터져야 됩니다. 음봉이 떨어졌더라도 거래량이 600만 주가 실려 있는 거예요.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하이드로 리튬뿐만 아니라 모든 그 리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간에서 일단 미래 나노텍하고 포스코 엠텍이 탄력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반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걸로 추정을 해봅니다. 기대를 해보고. 어려워요? 그럼 내일 같이 움직임 가져가시죠. 내일 같이. 아시겠죠?